요즘 저희 마케팅 학교에서 영상으로도 애드부스트에 대한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또 가져온 이유는 좀 다른 마케터분들이 설명을 되게 잘 해주시고 기본적인 것도 달아주시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제가 직접 맡고 있는 광고주분들, 그리고 해외님이 맡고 있는 광고주분들이 오늘 라이브를 보시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늘 저희도 애드부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애드부스트 오늘 그러면 애드부스트의 정의, 노출 지명, 장단점, 뭐 세팅법, 예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우선은 뭐 GFA에 대해 먼저 아실 것 같지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선배님? 네. GFA는 아시다시피 좀 근무 의도를 가진 사람한테 보여주는 네이버에서 보여줄 수 있는 배너 광고인데요. 배너 광고에도 종류가 여러 개 있죠. 근데 뭐 타임보드, 뭐 롤링 배너, 뭐 피드에 노출되는 배너, 뭐 여러 가지 배너 종류가 있지만 GFA는 이제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성과에 따른 노출 지면을 분리를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배너 광고입니다. 네. 맞아요. 이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성과형 보장형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롤링보드나 이런 거는 엄청 비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대기업들이 많이 하는 그런 캠페인이고, 성과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여러 브랜드들이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리타게팅에 좀 좋은 DA 광고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종류에 대해서도 많이들 아실 것 같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면 뭐가 있죠, 선생님? 우선은 애드부스트 캠페인의 목표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캠페인을 세팅을 할 때 GFA에서 외부로 전환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앱으로 전환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단순히 이제 웹사이트나 뭐 스마트 스토어를 웹사이트를 방문을 증대하기 위한 웹사이트 유입을 위한 그런 캠페인이 있죠. 인지도 및 트래픽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 광고를 노출을 해서 동영상 소재를 등록해서 진행을 하는 동영상 조회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카탈로그 광고가 있습니다. 카탈로그라고 하면은 이제 스토어에 제품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방문했던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전환을 정의를 하고 타겟을 설정을 해서 우리들의 제품군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리타게팅 광고로 유명하죠. 그렇게 카탈로그 광고가 있고, 오늘 주제로 가져온 애드부스트, 그리고 이제 잠재 고객을 발굴을 하고, 아니면 뭐 신청이나 뭐 설문 작성, 그런 DB를 얻기 위한, 그런 문의를 활용하기 위한 참여 유도형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애드부스트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하는데, 애드부스트는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질문 주셨는데. 네, 질문 한번 네네. 해보세요. 과일 먹는 코끼리님이 이번에 단일 제품이라도 GFA 광고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가능할까요, 선배님? 새우젓을 판매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신다. 단일 제품, 네, 가능하죠. 근데 이제 제품이 한 개이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카탈로그 형태랑 애드부스트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네. 애드부스트를 사용하더라도 애드부스트랑 애드부스트 소재가 따로 있어요. 그 소재는 우리가 소재를 등록해서 성과가 잘 나는 지면에 알아서 노출을 해주는 그런 형태이고, 그냥 애드부스트 캠페인은 카탈로그처럼 제품을 끌고 와서 저절로 판매를 하는 그런 캠페인인데요. 애드부스트 소재로 사용한다고 하면 가능은 합니다. 근데 단일 제품이라고 했을 때에 조금 트래픽이나 전환을 목적으로
돌린다고 하면은 브랜딩을 목적으로 하는 거면은 좋아요. 근데 조금 아쉽긴 하죠. 하나만 딱 하시는 거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하나만 있다고 하면은 뭐 랜딩으로 들어가질 수 있는 그런 페이지, 스마트 스토어나 뭐 홈페이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랜딩을 타고 들어왔을 때 제품이 딱 하나 있으면은 어느 정도 가독성이 조금 가시성이 다른 제품이 풍부한 거에 비해 조금 떨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단일 제품 판매는 가능합니다. 브랜딩 목적이라면 가능은 한데 뭐 전환을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은 저는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네. 만약 그러면 저런 경우라면 GFA 광고보다는 어떤 광고를 추천하시는지. GFA 자체가 입찰 단가가 어느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매체에 비해 뭐 매체로 따지면은 메타나 구글 아니면 네트워크 지면 쪽으로 브랜딩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뭐 예산이 어느 정도 넉넉하다면은 뭐 네이버 측에서 타겟을 이제 김장을 준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어느 정도 연령대 타겟이 필요할 거고 관심사 타겟을 통해서 노출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다른 매체에 비해 입찰 단가가 CPC, CPM이 조금 높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면 예산이 적다라고 가정을 하면 다른 매체를 먼저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노출 지면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애드부스트가 이제 성과형이고 배너 광고라는 건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노출 지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제 크게는 저희가 그러면 이게 최대. 크게는 저희가 이제 네이버는 지면이 SA 지면이 있고 DA 지면이 있어요. 근데 SA 지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을 하시면 보통 다 보실 것 같은데 쇼핑 검색 쪽이나 아니면 뭐 파워링크 쪽에 이렇게 나오고 DA 광고 지면 같은 경우에는 메인 화면에 좀 많이 노출이 돼요. 이런 식으로 쇼핑 탭에서도 보실 수 있고 아니면 뭐 콘텐츠 지면 쪽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반려동물 제품에 대해 좀 찾아보다가 네. 모바일에서 이런 화면들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져왔어요. 이런 식으로 막 어떤 특정 키워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검색을 막 하게 되면 자동으로 애드부스트가 문구나 이런 거를 추천해 주면서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을 법한 뭐 해충 방지, 뭐 아니면 뭐 디퓨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 근데 여기서 원래 저 위치가 카탈로그도 나오는 위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제품을 끌고 오는 거에서 뭐 제목이라든지 썸네일 이미지라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카탈로그 같은 경우는 한 브랜드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따라락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제품이 다르잖아요. 뭐 스타케어, 바밀리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을 보여주는 걸로 봐서 이거는 GFA. 근데 카탈로그라고 가정한다면 같은 브랜드에서 여러 제품이 보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PC 지면에서 그 내색임 하면서 나와 있는 요 배너가 이제 롤링. 네, 가장 비싼 타임 배너. 네, 이제 시간당 입찰로 굉장히 비싼 지면이고 이게 바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보정형 디스플레이 광고입니다. 근데 애드부스트를 하게 되면 이런 콘텐츠 지면이랑 쇼핑 지면에 그냥 자동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가끔 여기에 뜨더라고요. 이게 뜨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1시부터 6시까지 입찰이 뭐 상품 그 구매들이 다 돼 있어요. 시간대별로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계약을 하고 나서 내가 1시부터 2시까지 노출을 할 거야에 대한 비용을 계약을 하는 건데 1시부터 2시, 뭐 3시부터 4시 하면은 2시부터 3시가 비죠. 그때에 입찰을 한 사람이 계약을 한 사람이 없으면 애드부스트나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노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입찰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가성비가 좋은 맞아요. 상품이다. 적은 돈으로 비싼 돈 주고 계약하는 저 위치에 비어있는 시간대에 노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노출이 된다고 하면은 뭐 전환이 잘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효과는 브랜딩이죠. 네. 저 시간 동안 완전 대표적인 메인 지면에 몇 시간 동안 노출되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큰 브랜딩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장점이랑 단점을 조금 정리를 드리면 이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운영 편의성, 상품 큐레이션, 인벤토리 확장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냥 쉽게 말하면 빠른 세팅이 가능하다. AI가 기반으로 알아서 소재도 만들어주고 문구도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빨리 세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네이버 전체 지면에 노출이 가능한 점? 네. 그 중에서 노출된 지면 중에서 성과가 가장 잘 나올 곳만 이제 가중이 되는 거죠. AI가 맞아요. 학습을 해서. 그리고 또 주력 상품, 원래 쇼핑 검색만 했을 때는 좀 주력 상품 위주로 쇼핑 검색을 많이들 돌리시잖아요. 근데 애드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품 모두 선택하기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력 상품 외에도 또 노출이 가능하다. 뭐 어떤 상품에서 성과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날 수 있을 만한 상품들은 전부 다 보여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대신 단점도 또 존재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죠, 선생님? 단점이 이제 너무 AI가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특정적으로 한정시킨 세부적인 설정이 어려워요. 네. 그리고 어떤 지면에서 성과가 잘 나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은 어렵습니다. 맞아요. 성과의 데이터 자체를 이 지면 데이터가 얼마인지 이거에 대한 파악은 아마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AI가 알아서 보여주기도 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좀 전환 증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브랜딩과는 조금 부적합하다. 맞아요. 왜냐면 이제 DA 같은 경우에는 소재를 저희가 따로 만들어서 원하는 타겟에게 이런 문구를 보여줄 수 있지만 이거는 AI가 기반으로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 놓는 거라서 이 문구나 이 소재의 타겟이 후킹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조금 어렵다. 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뭐 자, 그렇게 해서 세부 설정이 안 된다라는 거는 타겟도 설정이 안 되고 관심사도 설정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AI가 알아서 보여준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쪽에서 성과가 잘 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적으로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명확한 타겟을 잡을 수가 없다. 이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세팅법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건 되게 쉬워요. 세팅법 안내를 해드리려고 제가 화면을 캡처해 어머나. 그대로 두고 Alt 탭으로 하죠. 네. 세팅법을 가져왔는데 이제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화면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딱 뜨는데 캠페인 만들기가 이쪽에 원래 있어요. 그거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 GFA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떠요. 캠페인 목적이. 그래서 애드부스트를 만약에 하실 거면 애드부스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름은 그냥 보기 편하게, 구별하기 편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캠페인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URL이나 이제 뭐 브랜드명 이런 것들은 미리 비즈 채널에서 먼저 등록을 해주셔야 이런 URL이 뜨거든요. 바로 끌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비즈 채널 관리하기가 바로 여기 버튼에 있거든요. 뭐 옆에 왼쪽 바에서 설정으로 들어가서 비즈 채널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뭐 웹사이트냐 쇼핑몰이냐 해서 스마트 스토어인지 아니면 웹사이트인지 그거를 비즈 채널 검수가 통과돼야지 이 대표 URL로 설정을 할 수 있다. 이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애드부스트는 전환 추적을 제일 먼저 이걸 해주셔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그냥 입점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되는데 뭐 다른 웹사이트를 끌고 오시는 경우에는 그거 꼭 추적하기를 해서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프리미엄 로그 분석 설치가 웹사이트에 되어 있어야지 전환 추적 대상으로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런 거 다 클릭하신 다음에 일정 같은 거는 그냥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바로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에셋 그룹 만들기로 들어가지는데 에셋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말하면 AI한테 우리가 이런 고객한테 노출을 할 거야 라고 힌트를 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세요. 그래서 에셋 그룹 뭐 설정해 주시고 뭐 원하시는 상품 같은 거 있으시면 뭐 모두를 보여주시고 싶으면 모든 아이템 선택하기, 아니면 그냥 일부 상품만 보여주기를 원하시면 일부 상품 선택하기 눌러서 확인해 주시면 바로 넘어가시고요. 그러면 이제 되시고, 다음으로는 이제 잠재 고객이나 데모 그래픽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성한테 주 타겟인 브랜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여자한테만 노출하고 싶으면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또 잠재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상품을 산 고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또 노출을 하게 되면 그냥 광고비만 타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할 수 있어요. 네. 우리 판매를 했던 사람이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재구매율이 뭐 구매 주기가 짧은 제품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앞에서 말씀해주신 뭐 새우젓을 판매를 하시는 곳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새우젓 뭐 구매 주기가 좀 길겠죠. 김장철을 기준으로만 산다고 가정을 하면은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면 그 1년에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만 한테만 그 잠재 고객으로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겠다, 아니면 이 사람들을 제외하겠다라는 이 잠재 고객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템 세트에서 이렇게 모든 아이템으로 설정을 했을 때 이제 갖고 있는 등록되어 있는 모든 상품이 되고, 일부 아이템이라고 하면은 원하시는 제품만 하시면 되고, 아까 타겟을 분리를 못 한다고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성별과 연령까지만 가능해요. 네, 그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재를 이런 식으로 얘네가 자동으로 가져오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등록되어 있는 상품을 이제 끌고 오는 그거예요. 그리고 애드부스트가 그 설정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기본 애드부스트를 AI 학습으로 끌고 왔을 때에 스토어에 세팅되어 있는 상품을 그대로 끌고 오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또 애드부스트 소재라는 걸로 세팅을 하게 되면 이미지를 하나로 넣습니다. 뭐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이미지든, 아니면은 실제로 썸네일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든, 아니면 다른 광고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미지든, 그거를 넣으면 뭐 상품을 눕기를 따른다든지 아니면 텍스트를 분리를 한다든지 해서 조합을 알아서 합니다. 제목이 위에 들어갔던 게 밑으로 보낸다든지, 뭐 아니면 텍스트만 모아서 나열된다든지, 아니면 텍스트를 조합한다든지, 그거를 AI가 알아서 분리를 합니다. 경우의 수를 여러 개를 조합해서 그거를 광고로 다 노출을 시켜요. 그럼 거기서 성과가 잘 나는 애들한테, 성과가 잘 나는 소재한테만 더 광고 가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설정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그 광고주님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자동으로 다 해주는데 애드부스트만 하면 안 돼요?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애드부스트만 해도 될까요? 해도 돼요. 네. 애드부스트만 해도 돼요. 그래서 애드부스트가 세팅이 가장 간편하고 리소스가 가장 적은 세팅입니다. 근데 애드부스트를 했을 때 그러면 대행사 측에서 하는 게 뭐냐 라는 거를 보면은 데이터 뽑아야죠. 데이터 뽑고 분석하죠. 그리고 어떤 제품에서 판매가 잘 났는지는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지면에서 노출이 더 잘 되고 거기가 효율이 더 좋았는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어떤 제품이 잘 팔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거를 또 분리를 해서 그 제품들한테 더 금액을 가중할 수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애드부스트만을 활용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전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스토어를 방문하는 사람이 늘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카탈로그로 또 세팅을 한다는 판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애드부스트에서 성과가 이렇게 나고 있으니까 검색 광고로 넘어가서 같이 그 제품을 좀 더 입찰 가중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애드부스트의 1번 제품이 잘 되고 있으면 검색 광고에서도 1번 제품을 더 브랜딩 목적으로 더 노출을 보여준다든지, 키워드를 좀 더 상세하게 가져간다든지 액션을 취할 수가 있겠죠. 애드부스트만 하기보다는 애드부스트도 어쨌든 AI이기 때문에 모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얘네가 학습을 하려면 그 모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애드부스트랑 함께 검색 광고 아니면 뭐 리타게팅을 원하시면 뭐 카탈로그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부스트 효과를 더 낼 수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광고 부스트예요. 네, 다른 광고를 진행하고 있을 때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일로 했을 때도 성과가 나오죠. 근데 단일로 했을 때보다 다른 것들이 더 가미가 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드부스트는 최소 예산을 어느 정도 써야 하는지 질문 좀 많이 해주시거든요. 어느 정도를 써야 할까요? 초반에. 처음에는 안 타요. 처음에는 내가 100만 원을 그 정도로 하면 타긴 하겠지. 한 5만 원에서 8, 9만 원 이 정도 설정해도 다 안 타는 경우가 많아요. 일예산을 뭐 5만 원으로 했다. 근데 한 뭐 3천 원 탔다, 8천 원 탔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학습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초반에 비용을 높여놔야 돼요. 왜냐면은 AI가 자기가 임의로 판단을 해서 그 모수들을 끌고 오는데 금액이 적으면은 일단 금액이 적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금액이 많은 것보다 모수가 적겠죠. 그러면 그 적은 애들 중에서도 또 고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비용이 안 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일예산을 10만 원 정도로는 설정을 해놔야 머신러닝이 모수를 모으고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을 줄인다든지 높인다든지 액션을 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제가 볼 때는 일예산 뭐 2만 원에서 5만 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측정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없으실까요? 뭐 애드부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네이버에서도 애드부스트가 올해 출시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비즈니스 스쿨이나 이런 데서 상품 설명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해놨고 실제로 투자를 해서 성과를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쇼핑 검색에서 아까 그 혜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이런 지면들 있죠. 이게 쇼핑 검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쇼핑 검색으로 세팅했는데 왜 나는 이런데 안 보이지? 라고 하시는 광고주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뭐 쇼핑 검색에서 노출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애드부스트를 통해서 노출이 되는 지면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다양한 지면을 점유를 하기 위해서는 애드부스트를 좀 쇼핑 검색을 하신다면 같이 꼭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우선은 여기까지인데요. 30분 이후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이제 애드부스트 장인, 애드부스트의 전문가이신 이제 혜민님께 연락을 주시면 위에 네. 번호랑 이메일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AMP 글로벌 퍼포먼스 2본부 2팀 김상수 마케터 스케미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